하나 하주석 선수의 방망이 또 헬멧 투척 사건 상벌이 결과 나왔습니다. 그 뒷이야기 그리고 타구단 야구계 반응도 전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포수 지시환 선수가 투수 송구 불편 좀 특이 상황인데 요거로 2군에 내려갔습니다. 입스 논란이 있습니다. 롯데 구단 보관도 한번 들어봤고 지난 16일 대전 롯데 하나전에서 하나 주장 하주석 선수가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품고 배트를 홈플레이트에 내동댕이 치고 주심에게 소리치고 헬멧을 더가웃 위에 던집니다. 외국인 코치 64세 웨스 클레멘츠 코치의 뒤통수를 가격을 했는데 하주석 선수가 코치가 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돌아가서 논란이 됐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채널에 다른 주제 영상 올렸는데 하주석 선수의 댓글이 수백 건 올라왔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최도환님, 하주석 선수의 행패에 대해서 하나구단 코칭스의 프런트 선수단 전방위 취재 부탁드립니다. 상봉신님, 부장님 하주석 선수의 이번 사건은 너무 심각해 보이는데 하나는 어찌 한다든가요. 고구마 국물님, 부장님 하주석 선수 취재 부탁드립니다. 강세병님, 16일 하나 롯데 경기 하주석 선수의 행동에 대한 댓글 많네요. 흑두루미 투님, 부장도 나 뜨거워서 하주석 얘기 차마 못하는 거겠지. WSA 임님, 하주석 선수 타석에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 행동은 팀 동료들 각성하는 행동 아니라 분위기 망치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17일이었죠. 바로 다음날 하나구단이 하주석 선수 2군 보냅니다. 하주석 선수는 구단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를 했죠. 팬분들 선수단에 죄송 사과드리고 더 나은 사람 되겠다. 20일에 상벌이가 열렸어요. 사실 20일 늦게 열렸고 20일에 허구현 총재가 이제 저녁에 미국 출장 다녀왔고 그래서 미국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왔다 그럽니다. MLB 커미셔너 만나서 여러 이야기 나오고 특히 이제 MLB의 스튜전 AI 심판 도입 희망 어느 정도인가 희망은 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이 많다 이런 입장도 좀 듣고 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21일 월요일 출근을 해서 허 총재가 상벌이 결정 결과를 딱 보고 최종 사인을 했는데 상부리의 결정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된 겁니다. 원안대로입니다. 10경기 출전 정지 10경기 또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40시간 이제 벌금은 300만 원 이것이 내규상 그러니까 규정상 가장 큰 벌금입니다. 300만 원 최대 300만 원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야구계 반응은 좀 중징계다. 예상보다 중징계다. 이게 더 많았고 심판 판정 항의는 보통 이제 벌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퇴장당하고 퇴장하면 그냥 쏙 들어가면 따로 징계 안 합니다. 그거로 끝인데 이제 뭐 그다음 이제 행동들이 있으면 지난해 삼성 외국인 투수 몽고메리 선수는 심판에게 욕설 하고 로진백을 사람을 향해 투척을 해요. 직접적인 폭력 행위. 그래서 뭐 20경기 20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었고 심판 판정 항의 퇴장이지만 이번에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 또 징계가 커진 이유는 폭력행위, 좀 폭력행위라고 봤어요. KBO 관계자입니다. 땅바닥에 야구 배트를 내동댕이 친 것도 물론 위험한 행동인데 이것 가지고는 이런 징계 뭐 이 정도 10경기 출전 정지도 안 나오는데 헬멧을 떡아웃에 집어던진 행위의 위험성. 그래서 이 상벌위원들이 많이 이 부분을 인지를 했고 일부 상벌위원들은 징계를 더 강하게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선수는 2군으로 벌써 갔잖아요. 그러니까 1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이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상벌위 안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2군 내려가고 난 다음에 상벌위가 열렸으니까. 상벌위 출전 정지 기준은 팀이 치르는 경기에 준하는데 날짜 기준입니다. 하나 구단의 2군행 조치는 뭐 표면적으로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징계성이 맞고 하주석 선수의 배트 내동댕이 행위가 사실 좀 여러 차례입니다. 예전에 상무 시절에 삼진을 먹고 배트를 땅바닥에 내리쳤다가 상무 감독으로부터 10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다고 본인이 뭐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수년 전에도 하나에서 또 경기하다가 또 다시 배트 내리찍고 좀 문제가 됐었고 하나의 다큐멘터리 클럽하우스에서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배트로 막 한풀이하는 하주석 선수에게 수베로 감독이 몇 번째야 벌써 세 번째야 이렇게 야단치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난 4월 말에도 경기 중에 4월 30일이었나요? 배트를 땅에 내리꽂았는데 그때는 이후에 수베로 감독이 하주석 선수의 뭐 왜 그랬느냐 그 해명을 듣고 좀 납득을 할 수는 있었다고 했고 저도 뭐 그 해명을 듣긴 들었는데 또 반복이 되니까 참 같은 사건이 또 반복되고 배트를 내동댕이 치는 것이 상대 포수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심판도 다칠 수도 있고 본인도 다칠 수도 있고 팀 분위기에 플러스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그 이후에 헬멧을 뜨거워 위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뜨거워시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 위에 이렇게 딱 햇볕도 가려주고 비도 막아주고 또 바로 이제 관중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서 뜨거워시 바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부분을 탁 던졌는데 그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시던 팬들께서 굉장히 좀 깜짝 놀라는 장면도 있었고 이게 헬멧이 맞고 튀어나오면서 클레멘츠 코치 뒤통수에 맞았습니다. 코치가 하면서 주저앉아요. 그걸 하주석 선수가 봐요. 본인도 좀 놀란 거지. 살짝 움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나 화났어 이러고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아니죠. 화가 나도 사람이 다치고 특히 나 때문에 다쳤으면 다가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너무 당연한 건데 클레멘츠 코치가 본인을 화나게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이 딱 맞고 그냥 깜짝 놀라. 나이는 나이가 진짜 뭐 연장자니까 더 조심하고 뭐 그래야 됩니다. 나이 많으시면 58년생이던데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가서 미안하다고 굉장히 사과해야 되고 이거 뭐 그다음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조치를 뭐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뭐 헬멧을 던지든 말든 뭐 그거 누가 막 상관하겠습니까? 뭐. 문제가 됐던 초구 그날 문제가 됐던 바깥쪽 낮은 초구는 저는 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빠졌다고 생각해요. 아주 심하게 빠진 건 아니죠. 그거보다 더 빠진 거를 스트라이크로 잡는 경우도 있죠. 뭐 그건 뭐 심판 판정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주석 선수가 열이 받은 상태에서 삼진을 당합니다. 대폭발했죠. 초구 때문에 열받아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폭발. 만약에 그 타석에서 안타를 때렸거나 홈런을 때렸다면 어땠을까요? 폭발했을까? 폭발 안 했을 것 같은데 초구 스트라이크 판정이 촉발이 됐어요. 근데 헛스윙 3진에 폭발됐으니까 뭐가 더 결정적이었을까요? 삼진으로 폭발이 아쉽죠. 굉장히 아쉬운 행동이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평소에는 이제 밝고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데 한번 욱하면 이제 폭발을 한다. 장점을 가리게 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주석 선수의 행동에 대해 여러 팀 관계자들이 뭔가 하나 선수단 내에서 뭐 그냥 선배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 나무라는 선배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들 뭐 따로 타팀 이야기라서 코멘트하기를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하주석 선수의 그친 행동이 있던 날에 정은원 선수가 아쉬운 플레이에 헬멧을 막 일로 뛰어 아웃되니까 내동댕이 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팀 사기를 끌어올리는 행위 팀 사기 끌어올리는 행위였다. 요렇게 말하는 관계자를 저는 제가 뭐 정말 한 8, 9명 정도 다 취재를 했었는데 아무도 그렇다고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다들 오히려 이제 팀 분위기에는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팀 성적이 막 곤두받지 꼴찌잖아요. 뭔가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나쁜 팀 내 이야기들이 이렇게 분출이 됩니다. 그러더라 저러더라 말도 있고 뭐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있고 조금 좀 가라앉았던 이야기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각 팀마다 문제가 없진 않아요. 각 팀마다 다 문제 있습니다. 각 팀마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말들이 그냥 안 나올 뿐입니다. 근데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죠. 선수들이 훈련 시간에 지각하는 거 이거 있죠. 지각 종종 있죠. 그러니까 지각하니까 당연히 지각하면 내규로 벌금 얼마 이런 게 다 있어요. 팀 성적이 곤두박질 칠 때는 이게 소문이 또 다 나죠. 젊은 선수가 2차례 뭐 훈련 시간에 지각한다. 이것도 뭐 내규 조치로 끝날 일일 수도 있죠. 근데 내부적으로 딱 징계가 딱 뭐 나갈 수가 있죠. 근데 팀 전체 이것 때문에 팀 전체 분위기가 타 팀에서 이거 뭐 져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뭐 침소봉대일 측면도 있지만은 글쎄요. 팀 기강 회의가 아니냐 일정 부분 참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분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외국인 코칭 스태프라 해서 무조건 선수를 좀 감싸진 않아요. 외국인들 뭐 아메리칸 스타일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뭐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코칭 스태프가 내규나 규칙에는 오히려 더 엄격한 경우도 많아요. 수베로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딱 부러진 지도자입니다. 하주석 선수의 행위가 국내 감독이나 국내 코치가 떡아웃에 있었다. 바로 옆에 헬멧을 막 집어 던질 수 있는가?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두산의 김태형 감독이 이러고 딱 있었다 옆에. 근데 정말 절대 이제 그러진 않았겠죠. 선후배 관계가 뭐 예전만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내 감독이 코칭 스태프가 있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외국인 감독이나 코치는 남자 아무래도 우리 국내 선수들이 조금 더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도 그냥 편하게 10살 이상 어린 선수들도 외국인 선수한테 반말로 걔 원래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친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죠. 뭐 외국인들은 뭐 유 이러면서 막 하고. 근데 예전에 로사리오 선수 같은 경우도 저보다 뭐 열 몇 살 뭐 한참 뭐 근데 저 엉덩이 그냥 퍽퍽 때리고 가고 그러기도 했죠. 뭐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데 조금 웃긴 게 야구에서 좀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그래 놓고 편하게 막 해놓고 외국인 코칭 스태프나 선수에게 또 편할 때 이렇게도 말하죠. 로마에서 로마법 따라 우리식으로 따라서 해 뭐 이렇게 우리식의 행동 양식을 야구계에서도 이렇게 막 주문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중자 때 지시한 선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포수 지시한 선수 1군 제외됐습니다. 원인은 타격 부진이나 포구 미스 2루 송구가 아니고 투수한테 공전다라는 거.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이게 이상하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적인 게 조금 이상한 게 이게 심리적으로 흔든 이런 걸 이제 스포츠에서는 입스다. 조금 불안장애 같은 거. 그런 논란이 있는데 우리 채널에 댓글 올랐습니다. 스피닝 부장님 롯데 팬입니다. 지시한 선수 입스 취재부터. 그린이님 하주석 캠페와 더불어 지시한 선수의 정확한 상태 취재. 마약 같은 롯데. 지시한 입수하는 취재. 경기 중에 투수에게 볼을 전달하는데 원바운드로 지시한 선수가 던집니다. 공을 또 높게 던져 투수가 이렇게 받기 어렵고 이런 장면들이 경기 중에 나오니까 바로 교체하고 다음날 또 2군을 내려갔는데 투수가 조금 불안해할 수 있고 이거 보고 있는 야수들도 좀 왜 저러지 이렇게. 그럼 지시한 선수는 1군에 언제 올라올까? 알 수가 없죠. 2군에서 문제점 수정을 주력을 하고 그게 돼야지 올라올 건데 지시한 선수가 하나 시절에도 이번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좀 불안한 기미가 보인 적은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쪽에서. 근데 사실 뭐 이 부분은 저는 뭐 듣지는 못했었는데 근데 뭐 제가 체크 못한 부분에도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었고 하여튼 그때도 반복 훈련 또 마인드 컨트롤 또 이렇게 주위에서 또 조언도 듣고 해서 본인이 극복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제 지난 5월 30일에 지시한 선수가 2군에 내려갔는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시한 선수에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때도 투수 쪽한테 뭔가 좀 짧은 송구 이렇게 전달하는데 송구 전달에 대한 조금 불안감 요런 기미가 조금 있었다 그래요. 이번처럼 좀 심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2군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좀 편안한 상태에서 조정 거쳐서 상황을 극복한 뒤에 1군에 합류를 했었고 뭐 그때도 극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 저도 지시한 선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지만은 성적에 비해서 회자되는 횟수가 많은 선수들 한 명 맞죠. 롯데로 트레이드 돼 오면서 화제 중심에 섰고 강민호 선수의 3승행 이후에 롯데 이제 포수 고민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관심의 초점입니다. 지시한 선수의 수비 능력에 대한 반쪽짜리 논란. 허문회 감독 시절 있었죠. 또 그 이후로는 또 김준태 선수가 KT로 트레이드되고 안중열, 지시환 이 투포수 체제. 그러다가 정보건 선수의 타격 부진, 또 안중열 선수의 시즌 초반 부진, 또 지시환 선수의 투수 송구 입스 논란까지 계속 보수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그러면 지시환 선수는 이렇게 뭐 조금 송구가 조금 불안하니까 포지션 변경 가능성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선수 본인이 뭐 부담을 갖고 있고 타격 능력은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다른 활용 방안 가능성에 대한 그런 물음인데 롯데 측 입장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 지시한 선수가 이전에도 극복을 했으니까 이겨낼 수 있다. 뭐 그렇게. 또 선수마다 크고 작은 이러한 문제들인데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또 스스로 극복을 해가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알려진 거죠. 일단은 화요일 경기에 앞서서 안중열 선수를 롯데가 1군에 올렸습니다. 안중열 선수도 뭐 2군에서 굉장히 절치부침하고 나름 또 2군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들을 좀 보였다 해서 롯데 내부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포수 고민요. 여러 해 이어지죠. 손승빈 선수가 상무에서 잘하고 있어요. 구단에서 체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기대하고 있어도 내년에 제대입니다. 올해 말에 그러면 포수 수급 뭐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 뭐 이대로 안 된다 그러면 더 잘 되면 좋겠죠. 정보근 선수도 여기서 좋은 안타도 좀 치기도 했고 타격이 뭔가 조금 더 개선의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잘하면 좋죠. 수비에 또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트레이드 등등 현재로서는 또 내부 논의를 하고 있던데 그렇지만 리그에 포수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리그 포수 트레이드 관련해서 다음에 좀 심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다뤄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롯데 FA 포수 영입 가능성 내부적으로 뭐 여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직은 먼 미래입니다. 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직 좀 시기상조가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논의에 그런 중심에는 있어요. 실제로 여러 포수 FA들 이야기를 하면서 양의지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뭐 하기도 하더라도 뭐 롯데 관계자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양의지 선수의 나이라든지 뭐 한 시즌 포수로서의 소화 가능 이닝 등등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걸 무조건 뭐 영입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가능성을 영입 정제 당연히 아니고 그만큼 롯데 내부에서도 고민이 있다, 고민이 크다 이런 방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